우리나라에서 그 창조적인 서예 기법을 개발하시고 또 그 분야에 많은 활동이 있으신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청년학 포럼에서 김용신 회장님은 김용신 교수님을 모시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저는 정신분석이 전공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정신분석을 의과대학에서 정신병 치료하는 과목으로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 그 어플라이드, 우리 같은 사람이 이론을 만들어 놓으면 그걸 적용해 가지고 치료하는 데 사용하는 거고, 정신분석이 인간의 무의식을 다루는 한에 있어서는 인간의 모든 그 행동의 근거가 우리 무의식의 소산이라고 하면 모든 분야의 정신분석적 이론을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그 중에서도 정치와 문화, 예술 좀 그런데 정신분석적 이론을 도입해서 그 설명하고 나름대로 또 그 대안을 내고 또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내고 그런 데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특히 또 젊은이들을 이렇게 모여서 청년을 위해서 선준화 재단에서 청년학을 만들고 그랬다니까 그것은 아주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우리 사회에 이런 청년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 평소에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김원식 교수님이 말하기를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이고 제가 그거 하겠습니다. 영광입니다. 그리고 왔습니다. 근데 오늘 청년들은 안 오시고 어르신들이 계시지만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제 의견을 그냥 그 요약 함축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걸 알려면은 먼저 시대의 변화에 대한 걸,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분명히 여러 분야에서도 뭔가 전환의 시대에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인류의 제1자각기가 저쪽은 소크라테스, 플라토, 아리스토텔, 공자, 석가모니, 조금 밑으로 오면 지저스 크라이스트 같은데 지금까지도 그 프레임 속에 있는 것 같으면서도 우리 인터넷이라든지 과학기술의 발전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새로운 미래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뭔가 막 이런 그 체인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이제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도 뭐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실 건데 제가 하나 다른 사람이 말 안 하는 거 하나 넣습니다. 새로운 민족주의의 등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그 정치 이론에서는 정치가 그 진부하게 되면 항상 민족주의가 기승을 부립니다. 일본이 오랫동안 경제적으로 침체하니까 국민들이 시크앤타이어드 하니까 민족을 해가지고 막 느닷없이 독도도 강조하고 뭣도 강조하고 그래서 아베가 있고 트럼프도 갑자기 나와가지고 이제 아메리카를 위한 정책을 하겠다. 뭐 외국에 가가지고 우리가 피 흘리고 돈 쓰고 할 게 뭐 있는가. 이제 한동안 블록으로 모여 있다가 영국도 EU에 안 있겠다. 이런 것도 넓은 의미에 보면 경제가 침체되면 자꾸 국민을 응집시키기 위해서 민족주의적 성향이 나타난 것 같고, 또 이제 정치 이론에서는 이제 국제관계도 옛날에는 그 전쟁이 국가와 국가 간에만 이루어진 줄 알았더니 이제는 오사마 빈 라덴을 출발로다가 무슨 IS가 나와가지고 지금 뭐 국가하고 싸운 게 아니라 뭐 이상한 깡패 집단하고 싸운 꼴이 됐습니다. 그처럼 국제 질서가 조금 변화되고 있고, 이제 여러분 이거 좀 미스프린트가 있네. 노인 인구의 증가인데 감소하는 것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지금 이제 그런데
요거는 뭐 우리 김원식 교수님이 전공이니까 더 이제 잘 아실 거고, 제가 최근에 뭐 우리나라 그 가난의 정신분석학이라는 책을 쓰면서 그 빈부격차의 심화를 단순히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밑이 넓은 에펠탑, 그러니까 1% 5%만 잘 살고 나머지는 다 좀, 제 말투가 좀 이상해서 용서하십시오. 그 미국에서 오래 있어가지고 영어도 잘 모르고 한국말도 잘 모르는 어중재미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나싱들이야. 뭐 경쟁도 그 무슨 대기업들이나 경쟁하지, 밑에 나머지들은 어디 납품이나 해야지, 무슨 놈은 기술 개발. 그래서 4차 산업이고 뭐이고 제 생각으로는 그것도 이제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사실은 좀 골치 아파요. 그렇게 돼 있고, 거꾸로 실업률이 증가하고, 이제 평생 직장, 엊그제 지난 21일 날 통계청 발표를 보니까 한 10여 년 만에 우리나라 20대 30대 실업률이 최고로 올랐더라고요. 참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번 대선에 나온 사람마다 뭐 일자리 창출해가지고 지금 문 대통령께서는 거기다 상한가까지 붙였는데, 시장경제 체제를 지지하는 한 제 생각으로는 정부가 좌합을 어떻게 줍니까? 기업이 주는 거죠. 그러면 옛날식으로 무식하게 말하면 취로 사업에 받댔자 그건 순간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지. 그리고 요즘 기술교육이라고 하는 건, 재교육이라고 하는 건 2, 3개월 배워가지고 써먹을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기 어렵습니다. 저거 하이 고급 기술인데 2, 3개월 배워갖고 되겠습니까? 10년을 배워도. 그래서 사실은 그 창조 경제라든지 또 지금 일자리 그런 것들이 좀 우리가 깊이 이 경제학적으로 논의해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 듭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30년 동안, 저는 일용근로자협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압니다만은, 일설에 의하면은 10억 매출을 올리는데 IT 기업은 9명이 필요한데 제조업은 40명이 필요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30년간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가 제조업에서 IT로 오면서 31명의 실업자가 생긴 거죠. 그런데 또 지금 무슨 더 이제 인공지능 4차 산업 오면 사람 더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골치 아픕니다. 그리고 이제 평생 직장 개념과 자격, 저는 요즘 디플로마 졸업장에 불필요한 시대라고도 저는 강조를 하는데요. 저는 지금 감히 정부에게도 건의하고 싶은 게, 의사들도 5년마다 재시험 봐야 돼요. 과학기술이 끝없이 발전이 되는데 50년 전에 의사 면회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그걸로 허가받아갖고 장사하는 거 굉장히 파렴치한 일입니다. 사법고시도 한번 봤으면요 10년마다 리뉴얼 해야 돼. 자동차 면허증도 지금 10년마다 리뉴얼 해가지고 다시 눈 검사 하지 않아요? 이게 한번 받아놓은 것 같고 영원히 가버리니까 목숨 걸고 그렇게 하고 기득권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이제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인구 감소, 그건 너무나도 치명적인 문제가지고 여러분들 뭐 길게 설명 안 해도 되실 걸로 압니다. 제가 이제 관심이 있는 건 이런 겁니다. 이제 지금 이 시대의 문화적 양상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 정부나 지금 사회에서는 계속적으로, 제가 이제 하이텍을 한글말로 쓰다 보니까 고급 과학기술이라고 그러는데, 일상화도 좀 말이 상용화라고 해야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상용화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문화가 형성될 거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 정신분석하는 사람들은 그걸로 인하여 인간 소외가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 4차 산업 되면 그것만 할 거 아니라 그것 갖고 우리들 먹거리를 뭐 후보 말처럼 20년 먹거리를 준다고 그러지만 인간 소외는 어떻게 하고요? 이제 그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인공지능이 이제 감정까지도 표현이 된 인공지능을 뭐 개발한다고 그러면 사람 할 일 하나도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슬로우 무브먼트가 생기고, 또 요즘 나는 자연인이다 그런 프로그램이 인기 있는 게, 근데 나는 자연인이다 그 프로그램은
지가 스스로 거리 간 게 아니라 여기서 부도가 났거나 몸이 아파갖고 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좀 웃기도 마 그런데 잠시만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이론이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엘빈 토플러 같은 사람들은 첫 번째 이론으로 앞으로 미래에 도래할 그 새로운 문화에 대한 예측성을 많이 하는데 우리 정신분석하는 사람들은 막 그걸 우리가 부분적으로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걸로 인한 인간 소외의 문제도 우리들이 동시에 다루지 않으면은 이 골치 아프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 속에서 이 문제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조금 다른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어서 좀 스페셜할 겁니다. 이제 그 포스트 모던 소사이어티라고 그러는데 한동안 왜 포스트 모더니즘이 그 우리 학문 예술 분야에 널리 유행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몰라도 그게 예술 분야에서만 좀 유효성이 있었고 다른 사회과학 분야에서 쏙 들어갔습니다. 소위 누굽니까 미셸 푸코 같은 사람들이 그 오리진을 따지면 니체입니다. 거기서 나와가지고 뭔 것을 한 건데요. 그게 어떻게 됐냐면은 모더니즘은 모든 기준에 따라서 클래시파이를 하는 게 모더니즘이라는 전제 속에서 포스트 후기 모더니즘은 어떤 기준이 어디가 있냐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선진국 후진국을 가릴 때 물 사용료, 전기 사용료 이런 걸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행복 지수도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방글라데시 오고 부탄이 1등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또 객관적으로 보면 꼭 그것이 행복한 삶이냐 이게 또 퀘스천을 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은 니 알아서 살아라 그런 뜻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예술에서는 니 알아서 표현해라 그게 좀 억셉터블한데 사회에서 너 알아서 살아라. 그러니까 이제 뒤에 그 제임스 글래스라고 저희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입니다. 미국 정착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정신병원에서 받은 월급이 대학교 월급보다 5배나 더 높습니다. 나 이 사람 따라서 이 양반 따라서 10년간 정신병원에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그 샤터드 셀부스라는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이 이 책보다 더 딜루션, 망상이라는 책을 써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미국 정치학교에서 이 사람이 한번 말하면 자중에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히 듣고만 있어요. 근데 재밌는 사람인데 저보다 한 10살 이상 더 먹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세요. 이 책 쓰고도 이것도 봤어. 그래갖고 나보러 열심히 한다고 제가 칭찬받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조각난 자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응집력이 없어 버려요. 그 말은 네 알아서 살아라. 그러면 소사이어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답이 없어. 포스트 모더니즘은 예술은 가상의 세계를 설정해 가지고 표현하기 때문에 네 알아서 말해라. 그래도 우리가 언더스탠딩 할 수 있지만 사회에서 너 알아서 놀아라. 그러면 사회가 우리말로 콩고물 대품은 응집력이 없단 말이에요. 사실은 통합이란 말을 요즘 자주 쓰는데 통합은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사회를 통합합니까? 화합해야 된다고 해야 맞은데 어떻게 요즘 사람들은 또 통합이라고 쓰대요. 통합은 전체주의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왜 MB 정권 때 사회통합위원회에 내가 그 말이 잘못됐다고 그래도 그냥 모두가 그래버리니까 내 말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버렸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샤터드 셀부스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조각 나가지고 뭐 의견 일치가 안 돼. 모두가. 그래서 이게 커다란 문제가 되니까 그 말하자면 문화적, 그 사회적 응집력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크리스토퍼 렛이라고 원래 히스토리안이었는데 우리가 정신분석 해가지고 이게 사실은 1979년에 나온 책인데 미국에서 학술적인 책인데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 그때나 지금이나 유효해요. 요걸 요약하면은 지금 세상이 불안해. 그러니까는 자기만 생각하지 자신의 생존에만 관심이 있지 뭐 도덕적 삶, 사회적 번영 이런 거는 관심이 없어져 버려. 우리 사회에는 또 분단이 돼 있으니까 더 그런 것이 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지금은요 부나 명예, 권력보다는 남으로부터 부러움만을 사고 싶을 뿐이지
권력을 하라 그래도 잘 안 해요. 그리고 돈도 자기 있을 만큼 그 삼성같이 벌어봤자 징역 갈 일밖에 없어.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큰 돈 있어봤자 피곤해요. 그리고 빌려달라는 사람 많아가지고 아주 피곤해요. 없는 게 편해요. 그러니까 이제 남과 그 바리케이트를 친 거야. 그러니까 그 대화를 전부 위선의 뭉치들이야. 사실을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에 정신병 잘 안 나온 이유가요. 병원에 가면은 우리 환자들이 내가 저 화곡동에 있는 백상장 정신병원에 가끔 가보는데 환자들 와갖고 의사한테 나 어디가 밖에 알아맞혀 봐 이런 눈동자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사실대로 논의를 하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말을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교회 고백 성사는 난 다 맞지 않다고 봐. 거기서는 정말 잘못을 말 안 해요. 그냥 용서받을 만한 잘못만 이야기해. 치명적인 건 말하지 않아요. 대화가 안 돼. 그러니까 정신병도 치료가 안 돼. 누구 뭐 친구 만나도 진짜 속 얘기는 안 해요.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는 남녀 관계도 뭐 옛날처럼 19세기에 값싼 그 로맨스도 없어졌어요. 지금은 돈 없으면 연애도 못 해요. 아무리 멋있어도요. 돈 없으면 여자들이 올라가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인간 이하로 취급했고 그러니까 골치 아프죠. 그리고 이제 늙음에 대한 공포와 그러니까 아주 성형 만능의 시대가 돼갖고 요즘 텔레비 보면 성형하는 사람이 없어. 모두가 그냥 에브리바디가 다 성형해가지고 돌아다니니까 좀 골치 아프죠. 그리고 이제 살벌하고 지루한도 조금 각박한 그렇게 말을 해야 되나? 이제 경쟁하는 것도 싫어해요. 학교에서 1등 하려고 막 투쟁하고 그런 거 피곤해요. 그냥 나는 서울대학 안 갈 거야. 그것으로 끝나본 거예요. 나 그냥 그렇게 공부 안 하고 그냥 할 거야. 그리고 또 얘들이 이거 아르바이트가 문제예요. 옛날에는 아르바이트 할 곳이 없어가지고 공부라도 안 하면 갈 곳이 없었는데 그냥 연명은 아르바이트가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로 연명하면서 그냥 혼자 엔조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혼자만 즐기는. 그래서 지금 젊은이들이 더 보수적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술을 먹고 토하고 선배들이 먹으라 그러면 또 내가 남자다운 척을 하고 술도 못 먹은데 억지로 막 먹고 또 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뭐 목숨을 걸라고 가고 어쩌고 그랬는데 지금 젊은이들 모이면요 포도주 적당히 먹고요 야 이제 집에 가자 그러고 가고요 영화 구경 가고 주들끼리 또 요즘 애들은 악기도 연주하기 때문에 주부 집에 가서 그런 거 해고 놀라고 더 보수적이에요. 그리고 절대 손해볼 짓은 안 해요. 지 몸을 다칠 일도 안 해요. 우리는 누가 친구가 누구에게 당했다 그러면 그놈을 가만히 두냐 그러고 쫓아가서 막 같이 힘을 합해요. 지금은 전혀 낫지. 그러니까 혼자만 지금 경쟁하려고도 하지 않고 뭐 하려고도 하지 않고 옛날에 우리들은 이제 엘리트 교육을 받았어. 옛날 삼국지 보면 장판교에서 너 이놈들 그러니까 70만 대군이 다 쓰러져 버렸어. 지금은 그런 시대 너 이놈들 그러면 웃어.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에 어려서 남자는 포부가 크고 보이시스 비 앰비셔스 그래가지고 어떤 역경을 딛고도 일어서고 네가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어떻게 막 해라 막 그런 교육을 막 엄마한테 배우고 뭐 사나이가 왜 우냐 뭐 남자는 몇 번만 울어야 된다 소리나 했었고 나는 또 어려서 우리 집에서 남자는 아무데 가서도 절을 안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풍을 절로 가는데 다 부처님한테 절하는데 나는 안 했어요. 거기 무슨 절을 하기가 싫더라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사람하고는 틀려. 그래서 어느 학교를 갔더니 보이스 비 앰비셔스 말을 써놓길래 내가 그 이사장한테 저거 나같이 잘못하면 이상한 사람 됩니다. 저거를 빼세요. 너무 앰비션을 많이 가져버려도 병이야. 말하자면 요즘은 실질적인 그런 것이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고 또 우리 사회는요. 제가 이제 최근에
한국인의 정신분석 집단 무의식을 했는데 서점에서 정신분석 그러면 책이 안 팔린다고 해서 심리학 한국인을 만나다 그렇게 내가 생각한 제목과 틀렸는데 우리나라 사람을 제가 나름대로 연구해 보니까요. 지금 시대에 뒤떨어진 우리들 인사이드에 있는 무의식이 젊은이들에게까지도 한 7가지가 공통적으로 있어요. 첫째는 수직적 인간관계가 지금도 있어요. 뭐 높은 놈들 많이 와 그랬대. 뭐 그런 그러니까 뭐 세상을 높낮이로 봐. 뭐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대학 교수도 우리나라 소셜 밸류가 대학 교수에 굉장히 높기 때문에 훌륭하신 분이 되버린 거예요. 모두가. 그래갖고 뭐 장사 나오면 뭐 그렇게 된 거예요. 또 돈이 많으면 나쁜 짓에서 돈 많아도 훌륭한 사람이야 다오다는 거. 그래서 이게 수직적 인간관계. 하고 만나면 야 임마 너 뭐 몇 년생이냐 맨날 물어봤었고 그게 나이를 막 어른이 되려고. 그리고 이제 목적 중심주의라는 게 농경 문화는 모든 언어 구조가 내가 여러 나라 돌아다 보니까 농경 문화의 언어 구조는 항상 목적어가 먼저 옵니다. 근데 그 유목 문화의 언어는 액티브가 액션이 중요하니까 동사가 먼저 와요. 나는 항상 그 영어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게 콩브리시가 왜 되냐면 명사 중심적으로 문장을 쓰니까 콩브리시가 됩니다. 동사 중심적으로 영어를 한다 그러면 금방 좋아집니다. 그리고 단어의 원형이 영어는 동사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원형이 명사이기 때문에 명사에다 하다만 붙이면 동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를 잘 알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목적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거둬야 되니까 아주 그 목적 중심적인 그러니까 언어 구조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뻥 잡은 게 매다. 부정선거를 해도 당선만 대꾸면은 그냥 적당히 또 벌금 적당히 받으면 돼. 칸닝을 이제 치팅을 해서라도 1등을 받으면 끝이야. 어떤 식으로든지 하여간 통과를 해주면 끝이야. 그런 게 만연하다 이 말이에요. 목적중이. 그러니까 빨리빨리 문화도 저기서 생긴 거죠. 내가 옛날 사우디아라비아 갔는데 독일 사람들은 조립을 하는데 1cm만 틀려도 다시 막 올려. 하나 넣는데 한나절도 더 걸리더라고. 한국 쪽에서는 그냥 몇 개 더 걸었어. 본게 좀 틀어져도 박아 그러니까 막 찌찌찌 거면서 들어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간 무조건 하여간 때려 맞춰 부르는데 선수들이에요. 그래서 또 우리가 빨리 발전했는지도 몰래 모든 건 빛과 그림자가 있으니까. 그런데 저거 목적 중심적이다 보면 무조건 대통령만 되면 됩니까? 나라를 제대로 생각하는 대통령이 돼야죠. 저기 모두가 국회의원만 되면 됩니까? 뭐 더 나쁜 문제가 어떻게 될까? 그래서 그게 있고 우리의 투영성도 뭐냐면 이제 농경 문화는 여럿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강조다. 그래서 이 웨스턴 필라소피의 라스트 퀘스천은 Who am I? 근데 오리엔탈 필라소피의 라스트 퀘스천은 Who are we? 그러니까 공자 선생도 선한 일은 전부 독야청청 칸트의 순수 뭐가 이성이 없고 동양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선이 형성이 돼요. 부자가, 분신가, 뭐 부무유신, 삼강오륜이 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선이 이제 독야청청 선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이제 앞으로 이 친구도 이제 결혼 안 하셨죠? 결혼하시면 마이 허스밴드 그래야지 우리 남편 그러면 큰일 납니다. 우리 남편 그러면은 나는 하나인데 남편 여러 명 되잖아. 아니 우리 남편 그러면 남편은 하나인데 우리니까 와이프가 복수가 되지. 그러니까 나의 남편, 나의 아내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전부 다 우리. 그래가지고 우리와 그들이야. 전라도 사람들은 우리고 경상도는 그들이야. 경상도는 또 전라도가 그들이야. 그래가지고 우리 편은 똥을 싸도 오케이. 남의 편은 그냥 조금만 잘못해도 난리를 치고 그렇게 우리의 퇴행성.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없어져야 될 게 호남 향후에 해병 전후에 고려대학교 교우에 그런 거 없어져야 돼요. 해병 전후에는 특히 나는 해병대 가고 싶었는데 무서워서 못 갔어요. 근데
제대를 하고도 그렇게 군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군대 가고 싶으면 다시 가지. 왜 나와갖고 70이 넘은 사람들 군복 입고 돌아다니지. 나 언더스탠딩이 안 돼. 그렇게 군대 가고 싶으면 다시 가지. 우리나라 인구도 적은데 그 사람들 보러 대신 군대 가라고. 호남의 항해는 세계 방방곡곡에 2명만 모이면 만들라고. 하여간 고려대학교도 그 나도 미국서 고려대학교 교우회 회장도 한 번 했어요. 하여간 난리야. 그거 없어요. 그 한풀이의 퇴행성이 우리나라 한 이제 가난의 한 못 배운 한 이제 권력에 대한 한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고시제도 없애야 되고 모든 국가 상급 시험 국가 행정고시고 뭐 이거 다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고시를 보려는 목적은 이 나라 사법 정의를 내가 바로 세워야 되겠다. 나는 검사나 판사가 돼가지고 나의 일생을 거기에다 바쳐야 되겠다. 그래서 판사가 됐다. 이런 사람 하나도 없고요. 내가 일단은 나의 소셜 스테이터스를 한 방에 처단해버려야겠다. 내가 좀 머리가 있으니까 조금 연구해가지고 내가 검사만 딱 되보면은 우리 집 가문의 영광이요, 우리 싱이 해결되는. 우병우가 대표적인 사람이요. 그렇게 되니까 권력을 한풀이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공무원이 그래서 나는 요즘 이번 정부를 그렇게 보면 이제 거버먼트 대신에 서버먼트란 말을 해야 될 것 같아. 복민 정치를 해야 될 텐데, 전부가 다 지가 그냥 지 개인적인 그 한풀이로 고시를 파스하고 공부를 하고 뭐를 하고 돈을 벌고 그러니까 그 목적이 이루어지니까 이제 그 한풀이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사회가 더 문제가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나라 사람은 이제 감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논리적이지를 못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대학원 학생들 논문 쓰는 거 보면은 앞에는 엠피리칼 스타디를 해. 그래갖고 뭐 여론조사도 하다가 마지막 결론에는 그러니까 손에 손을 잡고 남북 통일될 때까지 열심히 놀아갑시다. 그러면은 레스트 전제되지 않는 것이 결론으로 와가지고 나중에 결론은 필라소피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게 논리가 별로 없어. 조근조근 말할지를 모르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토론을 할 때도 한참 하다가 질 것 같으면 그런데 당신 손은 좀 내리고 말할래요? 왜 눈 좀 세게 뜨지 말래요? 왜 때리는 거예요? 하고 그 논외의 주제 이외의 태도로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을 해. 그렇게 하니까는 우리나라에서는 토론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비논리적인 감상주의. 내가 지난번에 지리산 어디를 가려고 차를 타고 갔는데 하동에 갔어요. 어디 보니까 물어봤어요. 파출소가 있더라고. 거기를 가면 몇 분 걸립니까? 그러니까 7km를 가면 딱 상거리가 나오니까 좌회전 나서 그래서 요즘 경찰은 진짜 제대로 과학적이네. 그리고 7km를 거기서 차 눌러갖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좁게 1km는 틀렸겠지. 갔는데도 아무것도 없어. 아니 상거리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쭉 가봤어요. 다시 돌아오려다가 13km가 가니까 상거리가 나온 거야. 그럼 그 사람의 7km는 실제적으로 그냥 13km야. 어디로 갈까요? 길 물어보면 우로 가시오. 뭐 하늘로? 밑으로 내려가지고 땅 밑으로? 뭐 도대체가 말해. 그 시기 없어갖고 할 말 없으면 거시기 뭐시기 갖고 그냥 최순실 씨처럼 저기 거기 여기 하면 그냥 눈치 빠른 사람은 알아먹고 지 알아서 해석해. 그냥 그 대화를 하고 나서 발표를 하면 각기 다른 소리를 해버려. 그냥 틀린데 거기 뭐해서 비논리적. 그래가지고 자기가 정이 있는 사람은 그 잘못을 해도 그 양해해라. 그리고 자기가 보기 싫은 자들은 그냥 아까도 말했다시피 조금만 뭐를 해도 저놈은 아주 나쁜 놈이라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대세주의 흑백 논리는 전쟁을 오래 치다 보니까 요리 눈치가 빨라. 우리나라 사람 눈치 빠른 사람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공항에 가서 누구 오면은 이름 안 써붙이고도 딱 보면 저놈이 나 찾아온 놈이지 되게 하나 맞춰버려. 서양 사람 절대 모릅니다. 그 옆에 가야 알지. 우리나라 눈치들이 다 백단들이야. 그래가지고 대세중에 오래갖고 줄을 잘 쓸 때 써야 돼. 나의 고향은 또 전라도 구례이기 때문에 6.25 때 아주 풍기 박사님. 낮에는 국방군, 밤에는 빨갱이 공비. 그러니까는 여기 그 눈치를 잘 채려야지. 거기서 오영경 같이 소신을 말했다가는 죽을 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줄서기 문화가 이게 잘 된 거. 우리나라 정치도 지금 잘못된 게 줄 서는 거 아니에요. 줄 잘못 쓰면 평생 괴롭고 줄 한 번 잘 쓰면 그냥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회색 분자로 살았기 때문에 정신분석적으로 자신에 대한 길티 필링이 있다고 봐요. 이건 내 이론인데, 그래서 지는 회색 분자로 살면서 거기에 대한 길티 필링을 만회하기 위해서 상대방은 분명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 지는 전부 다 회색 분자야. 그때 민주운동할 때는 어디에 있었어? 다 왔다 갔다 했어. 그러면서도 어떤 정치하는 사람이 나오면 너 그때 어디 있었냐?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막말이 왜 되는 거냐면 우리나라는 분명한 소리를 해버려야 그럼 똑똑하고 소신이 있네 그래야지. 토론해가지고 그 선생 말씀도 일리가 있고 이쪽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두 개를 섞어서 말하고 저런 사꾸라 같은 새끼 너는 뭐냐.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도가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이번에 안철수 씨가 실패한 것도 이리 가면 파출소 저리 가면 경찰서예요. 할 말이 없어. 제일 토론하기 좋은 사람은 심상정 씨와 홍준표 씨요. 그 사람들은 아예 딱 그렇게 걸어버렸기 때문에 무조건 거리 가버리면 되는데 어설피 뭐 국민 통합 어쩌고 온다 해가지고 DJ가 그런 게 어쩌니까 이게 공도 있고 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건 무슨 죽도밥도 아닌 소리냐? 그래갖고 베린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왜 정치에 강경파들이 생기냐? 수많은 사람들이 미워하더라도 미워하지만도 이래. 저놈 되게 뭐 야무네. 소신이 있구만. 이렇게 생각. 하도 우리가 소신에 뒤어가고 내 자신부터가 소신 있는 삶을 가슴에 손을 얹어놓고 살았습니까? 우리 모두 바람이 홍준표 많이 왔다나 바람이 불면 바람보다 먼저 쓰러졌고 바람이 그치면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그런 걸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동시성적 자아라고 하는 것, 또 저것도 제가 만들어낸 단어인데, 이제 이 그 정신병으로 중요한 게 그 다중인격체입니다. 김용신이 속에 김용신이가 몇 마리가 들어있어요. 그러니 내가 그냥 스스로 혼동이다 그래요. 그래갖고 스스로 열도 나고 그래요. 다중성격자들. 그래서 괴로워하는데 우리나라는 뭐냐면 싱크로닉이라는 건 이제 그 정신분석자 중에 융이라고 있어요. 그 사람이 싱크로니티라고 그 동시성.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샤머니즘이 종교적으로 예를 들면 쉬워요. 샤머니즘이 있다. 불교가 들어오고 유학이 들어오고 기독교 들어오고 뭐 등등 이렇게 다른 종교들이 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융합되거나 제3의 것으로 발전되지도 않고 그대로 지금까지 나누어 존재하면서 사이가 좋아요. 세계적으로 종교 분쟁이 제일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사람 크리스마스 때 절에 교회 안 가본 자 없고요. 절은 우리의 문화재야. 그래서 절에 안 가본 사람도 없어요. 점 안 쳐본 사람도 없어요. 친구들도 점 치러 다녀요. 그리고 지금 세계적으로 4대 일간지 오늘의 운세가 나온 나라는 우리나라뿐이 있어요. 다른 나라 4대 일간지는 그거 없어요. 우리나라만. 그러니까 지금도 스틸 그게 유효한 거야. 그게 둥둥 영합 붕합되지 않고 합해지지 않고 둥둥 떠서 나 속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편리할 대로 그 가치를 써요. 내가 이제 나이 어린 사람하고 싸우게 되면 선생님 내가 잘못했다고 치자. 누구 집에는 해묵은 장닭도 안 키우냐. 내가 누구 아버지 또래다. 너 그렇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냐. 그래갖고 논외로다가 그 사람을 뭐라고 해. 이제 내가 이제 어른들하고 싸워. 그럴 때 선생님 요 손 치우고 이 새끼 내가 당신 새끼입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수도권에 살 때는 그래도 대한민국이 콩만 손바닥 건데서 지방 수도가 어디 있냐. 그러면 고속전철을 왜 하냐. 2시간에 1시간 반이면 서울 다 오는데 그 서울 근방을 발전을 시켜야지. 무슨 공기업을 지방으로 내려오면 수도를 왜 또 세종으로 가가지고 그거 다 자기 만들고 괴롭다. 그러다가 이제 광주로 이사가. 그러면 광주로 이사가 갖고는 아니야. 광주를 발전을 시켜야지. 수도만 왜 신경을 쓰느냐. 자기 편리한 대로 여러 가치를 써버려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야당할 때는 또 여당을 갖다가 날치기 옛날 같으면 그런다고 그러고 또 여당 그게 완전히 지 마음대로 지가 편리하고 유리한 가치만을 쓰기 때문에 국민 화합도 안 되고
통합도 안 되고 그런 건 정말 전근대적이고 이건 더 나아가서 소신 없는 삶을 유도하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어디를 가나 자기 생각은 스테이블 해야 되죠. 정신 이상자란 게 뭐냐면 생각이 스테이블 하지 못한 사람을 정신병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갑자기 예를 들면 때와 장소를 몰라. 지금이 2017년인데 지금 2017년인지 1950년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선진화재단 회의실인데 저것이 마음방인지 여기인지 모르고 그게 미친놈 아니야? 그러듯이 지 마음대로 그런 게 한 게 바로 미친 거라 이 말이야. 우리나라에 이런 걸 빨리 고쳐야지. 문화가 그 나라 정치 수준은 그 나라 국민 의식과 정비례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뭐라 그럴 것도 없어요. 근데 왜 정치인들은 자꾸 국민을 칭찬하느냐? 그래야 표가 나오니까. 언제나 국민들을 칭찬만 하는 거야. 우리 국민은 위대한 국민입니다. 그래야 표를 찍지. 우리 국민들이 개떡 같아가지고 나 생각이 잘못 전달이 됐습니다. 그러면 죽일 놈 되기 때문에 그 정치한 사람들 말을 꼬집었다고 들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굳건한 자아를 위해서 항상 이 세 가지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와 우리는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이 사회에 살고 있는 사회는 뭔가? 인간 김용신이는요, 자연인 김용신이가 있어요. 내가 이 양천구에 사니까 행정적으로는 양천구 구민이야. 크게는 대한민국 국민이야. 그리고 또 내가 하는 일에 따라서 내가 여러 가지의 그 역할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이상한 사람이라도 하여간 인간의 탈을 쓰곤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명쾌한 자기 정리가 있어야 무슨 일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요. 내가 이렇게 막말에 가까운 소리로 돌아다니는 이 시대를 사는 사람으로서 내가 우리나라가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가 그런데 개입해야지. 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냥 아까처럼 나 혼자 아이고 귀찮네. 나 그냥 나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내가 그렇게 밥은 굶지 않을 사람이에요. 뭐 와이프가 무슨 연금을 받았어도 나는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대로는 못 믿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내에게도 항상 그래요. 나는 죽는 날까지 밥만 먹으면 어디론지 나갈 것이다. 그래서 내가 밖에서 말하다가 죽는 게, 무대에서 당신은 죽은 게 꿈이라면 나는 밖에서 떠들다 죽겠다. 그게 나는 리타이어가 없다. 리타이어먼트를 리타이어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나는 사무실을 두고 아침에도 밥만 먹으면 열심히 와요. 거기가 사무실에 와서 자더라도 일단 와가지고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성공과 행복이라는 기준도 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출세란 말도 있어요. 성공, 그 개념이 틀려요. 의리란 말도 우리나라 사람 잘못 써요. 의리는 그 오를 의자에다가 이치자니까 오름의 이치야. 그런데 도둑놈이 내 친구라 그래가지고 그놈에게 의리를 지켜서 감춰주는 건 의리가 아니고 그건 비리요. 아주 악이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의리에도 정이 들어가야 저스티스가 성립이 돼. 그러니까 옛날에 한동안 그 삼성에서 법률단에서 이런 애가 삼성 고문단 폭로한 애가 김용모라고 전라도에 있는데 그 학교에서 그 새끼 아주 고자지런 놈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그 동문회에서도 빼온다고 그랬다는 거야. 근데 민주주의에서 시민 정신은 고자질 정신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왜 범법을 안 지킵니까? CCTV가 온 곳에 있어서 안 그거 지키지. CCTV 없으면 나도 담배꽁초 버려버렸을 거야. CCTV. 인간은 그렇게 체크가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갖다가 그 의리를 배반했다고 생각해. 뭐 이유를 들어서 의리는 그런 게 아닌데. 그리고 이제 성공이란 것도 도둑질 해가지고 대통령 되거나 무슨 돈을 번 게 어디 성공입니까? 그 출세라고 하는 개념 자체도 세상에 나갔다 뭐 고관 대작 무엇을 했다. 그렇지만 그건 나는 엄밀한 의미에서 성공도 아니라고 봅니다. 성공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했을 때 성공인 거지. 그것도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성공하고 좀 틀려요. 대통령 하시면 못 옵니까? 애기들 다 징역 가고 지도 징역 가고 그거는 정말 불행한 일이죠.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징역 안 간 사람 MB 대통령 현재까지는 한 명이요.
이제 그 시기도 안 갔구나. 저 DJ랑 YS도 그렇지만 자식들이 다 갔잖아요. 얼마나 불행한 일이야. 인간적으로는 정말 창피한 일이죠. 그런 정부로면 난 대통령 안 했지만 난 징역까지는 간 사람이 우리 집안에는 없기 때문에 난 그래도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설정도 분명해야지. 무조건 돈만 벌어갖고 뭘 오겠다, 또 무조건 대통령만 되겠다, 그거 잘못된 생각이니까 거기에 대한 설정도 분명히. 지금 왜 취직을 왜 하려고 하느냐. 자기 개발을 하고 뭐를 해서 더 큰 일을 하려고 취직을 하지. 죽을 때까지 월급만 받아 먹으려고 취직을 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젊은이들은 그냥 하루를 연명하기 위한 그 목구멍 포도청을 해결하려고 하면 나는 그런 사람이, 내가 오너라면 그런 놈들 절대 안 뽑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끔 그 회사 입사 시험 그 보고 면접할 때 내가 가끔 가는데 물어볼 때 너 어떻게 했으면 좋겠으면 합격만 시켜주면 무슨 일이든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런 놈들은 다 떨쳐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너 합격해가지고 너 청소년이라 그래도 해내려고 할 거야. 지금 하고 싶은 너 그것 아니면 나는 못 하겠습니다. 이 부서에서 나는 세일을 하겠습니다. 뭐 기술 개발을 하겠습니다. 시켜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런 놈들 써갖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돈만 흉낸다. 내가 그런 소리 됐어요. 자기 소신이 그래 있어.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무엇을 하면서 도대체가 살 것이냐. 저는 여러 이제 교수님들 계시니까 제가 말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설득력 있게 잘합니다. 이제 내 사람을 해서 그런 게 아니지만은, 그리고 호우자도 이루고 그래서 정치에 합당한 사람 같기도 합니다. 나는 어려서 여러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라고는 모두 다 제가 취하고 싶었어요. 제가 사업을 해서 돈도 무지막지하게 벌어보고 싶었고, 학문을 해가지고 불멸의 이론을 만들고도 싶었고, 예술적으로도 불멸의 작품을 남기고도 싶었고, 정치도 위대한 정치인이 되고 싶었고, 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부족한 자라 50이 딱 됐어요. 이따가 조금 이야기할 거지만 다시 말하자면 논어에 50의 지천명이라 그랬어요. 우리 그 김원식 교수님은 나의 히스토리를 조금 알으세요. 근데 50이 돼서 가만히 지천명, 천명을 알아라. 가만히. 그걸 나는 해석을 너 자신을 알라. 그렇게 귀에 들리더라고. 그래서 나를 분석해 보니까 내가 다른 거에 안 맞은 사람. 현실 정치에도 안 맞고, 돈에 경제적으로도 안 맞고, 나는 뭐가 맞냐 하면은 이렇게 강연하고 책 쓰고 그런 것이 내가 가장 알맞은. 그때부터 내가 딱 전달해갖고 책을 쓴 게 지금 한 20권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죽는 날까지 매년 한 권의 책을 쓰려고 내가 작정을 하고, 그런데 이제 그랬는데 그렇게 자기 자신을 알아.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나 내가 행복합니다. 내가 얼굴이 항상 막죠? 그렇지만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걸 하고 싶은 걸 하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대에 있어서 자아 이상은 붙였어야 되는데 잘못했네. 자아 실현이란 말은 니체의 컨셉입니다. 셀프 리얼리제이션. 그런데 제가 이제 자아 이상 실현이라고 하는 건, 자아 이상은 정신분석적 이론입니다. 제 사실은 전공이 정신분석 중에서도 자아 이상인데, 이 책은 미국에 제가 쓴 건데 대학원 교재로도 많이 씁니다. 디고 아이데알라젠 할루시네이션. 자아 이상과 이념 그리고 환상.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념은 환상에 불과하다. 그런 좀 복잡한 소리를 쓴 건데, 자아 이상이란 건 말 그대로 내가 갖고 있는 이상입니다. 이 정신분석적으로는 인간의 모든 액티비티는 자아 이상을 실현하다가 나타난 겁니다. 우리들의 꿈, hope, expectation, dream, 모든 게 자아 이상으로 함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자기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뭐야? 진정한 자아를 발견해야 돼. 그 나는 누구인가? 자기 아까 제가 지금 질문해갖고 답을 얻듯이, 그리고 그 원하는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구별해야 돼요. 아까 몇 사람 오시기 전에 가면 노래방에 가면 자기가 부를 수 있는 노래와 부르고 싶은 노래가 있는데, 부르고 싶은 노래가 자기 음정과 목소리 안 맞으면
박수를 못 받는 거예요. 그냥 황성 애틀을 흘러간 소리를 부르고 지 목소리에 맞은 걸 불러야 그나마 너 나가라 그런 소리는 안 들어. 그러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남의 길로 내가 지금 이게 취미인데 내가 돈 벌려고 하면 부도 뺏기 날 일이 없어. 내가 돈 쓰기를 좋아하고 나는 게 지금도 카드를 안 갖고 다니는데 카드 있으면 막 긁어보니까. 근데 자기가 자기를 알아야 되는 거야. 없으면 안 쓰고. 근데 내가 사업해가지고 부도가 무지막지하게 많이 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합니다. 제가 산전, 수전, 공중전, 지하 핵실험도 북한은 5차 했지만 나 6차까지 마친 사람이에요. 나는.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봤습니다. 근데 다 실패했는데 강연하면 보통 제가 3차까지 받아요. 또 해달라고 그래. 그거 성공한 거 아니야? 내가 책 썼는데 다 그래도 나름대로 그 별표가 여러 개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지금도 뭐 그 블로그 같은 거 보면 막 그 백업이 올라와. 이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미래 사회 흐름을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아야지. 지금 대학에 과도요. 그 교수님들 여기 계시니까 이제 자동차학과, 문헌정보학과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문헌정보학과는 옛날 도서관학과인데 내가 미국 갔다 오니까 문헌정보학과로 바뀌었대. 지금 하버드 도서관에 인터넷으로 다 들어가서 회의하면 에브리싱 다 볼 수 있는데 무슨 도서관에 학생증 맡겨놓고 다 찾아가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그 다른 거야. 그리고 자동차학과도 지금은 고도의 기술이 개발된 사람들이었지. 옛날에는 가장 쉬운 방법은 고등학교나 전문학교 나와갖고 상급 자동차 정비 자격증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동네에서 배터리 가게 하나 하면 밥은 먹고 살고 행복해요. 소시민으로. 그런데 지금은 이제 조금 있으면 빵꾸 난 차도 없어요. 그러면 해먹을 것이 없어요. 옛날 카브레타 차올 때 발로 한번 차고 우리 미국에서 도라이브 갖고 뭐 윙 하다 보면 안 가다가도 가는데 지금은 컴퓨터라이즈 돼가지고 먹통 돼가지고 토잉카 안 오면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리고 이제 몇 년 워런티 받아보러 가고 그 만든 데에서 1년간 무료 취급을 해준데 몰라 집 앞에 배터리 가게 가서 손을 봅니까? 잘못해갖고 더 이상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미래 세상이 어떻게 갈 거냐. 우리나라도 말이죠. 그 우리 교수님들 단중 장기 계획을 몇 개로 그 플랜을 만들어 시나리오를 요렇게 됐을 때 우리는 요렇게 대응하고 외국이 국제 정세가 이렇게 되는데 쌀 수입 안 한다고 그러다가 해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뢰를 안 줘. 그 오래전부터 이게 대형 마트가 오는 건 시대적 흐름이야. 재래시장 아무리 살려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 젊은이들이 미국서 쇼핑몰에 가는 게 물건 사러 간 게 아니라 여름에 에어컨 나오고 겨울에 히팅 나오니까 거기서 유모차 끌고 돌아다니다가 공짜로 준 음식 하나씩 먹고 거기서 놀다는 것이 물건 하나도 안 사요. 근데 무를 한 추력을 공으로 준다 그래도 찔끔찔끔 그런데 유모차 갖고 거기 가서 갖고 와도 갖다 놓을 데도 없어. 그러니 재래시장을 다른 방향으로 오래전부터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건 다 예측할 수 있었던.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일주일에 2번, 한 번은 쉬어라 그러니까 그때는 재래시장을 간 게 아니라 그냥 놀아. 그렇다가 그 이튿날 더 많이 몰리니까 코스트코 같은 데 가려면 갈 수가 없어. 오히려 더 불편하게 해요. 창의성을 통한 자기 자신만의 불로 아까 잠깐 말했지만 이게 이제 제가 이제 그래도 덕을 본 게 초당에는 정치하겠다 그러면 국제 정치를 해야 불러준 데가 많아. 뭐 통일 문제도 많고 우리가 이제 정치 철학에다 정신 분석했다니까 그 소리가 뭔 소리인지도 모르니까 없어. 그러니까 나 혼자만 있으니까 구두도 팔려면 구두방 없는 데 가서 차려야 손님이 오겠다 그러고 산중에 가서 차려봐 누가 오는가. 지금도 나 택시 타고 오다 보니까 서울역에 30년 50년 전에 구두방이 지금도 모든 게 나란히 있어야 거기 가서 장사가 되는 거야. 그 옆에서. 근데 나 혼자만 있으니까 누가 안 불러주더니 요즘에는 이제 이런 시대가 되니까 내가 그래도 늙어서도 불림을 당하는 것은 나만의 블루 오션 정신분석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졸업자 면허증 시대도 갖고 이제 전문적인 지식 그리고 이제 외국은 내가 어느 모 대학에 가서 지방대학에 그 총장도 있는데 내가 이렇게 말했어. 학생 여러분 내가 이제 꾀를 하나 가르쳐 줄게.
이 대학에서 1등으로 졸업해도 미안한 말씀이지만 취직의 길이 없다. 그러니 A학점 받으려고 시작되기 없이 노래 거지 말고 내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 학생들이 기르게 총장도 하세요. 교수들.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1년간 휴학을 해라. 그래가지고 6개월간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세븐일레븐 애니플레이스 해가지고 돈을 받고 배낭여행을 가라. 그래가지고 아무 이상한 나라 가나나 기인인가 뭐 이상한 데 가갖고 그 말을 더듬이라도 좀 배워오느라. 내가 그러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그때 내가 모르더라도 쫓아가서 너를 취직시켜줄게. 지금은 옛날에는 자전거도 기술이었어. 운전면허도 기술이었어. 컴퓨터 학과가 새로 있어가지고 지금 그 베이직이야. 그리고 포린 랭귀지는 베이직이야. 그거 뭐든 이제 문맹인이야. 문맹인. 자기 나라 말만 한 사람은 문맹인이 됐다. 이 지구촌 시대에. 그러니까는 뭐 그런 베이직을 안 하고 뭔 일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개발을 위해서 그런 게 필요하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원만한 인간관계가 중요한데요. 내가 부도도 엄청 많이 나는데 지금까지도 내가 얼굴에 부도 나는 사람 같지 않죠? 지금도 셀폰 자꾸 댕겨요. 그런 이유는 나는 순전히 고백할게요. 우리 김 교수님. 나는 인간관계로 지금까지 살고 있는 사람. 나 미국 갔다 와서 아는 사람 거의 없고요. 나 어려서부터 나 형님 동생이 전국에 몇만 명이나. 그러니까 그걸로 산 사람. 지금까지 나는 안 만난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옛날에 알았던 여성까지도 나는 지금도 만나고 있어. 왜냐? 내가 차였기 때문에 만날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차이고 사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인간관계가 그렇게 중요한데요. 나와 타인의 내가 요즘 주례 가끔 쓰는데요. 내가 이제 역설적으로 말해요. 좀 재밌게 말해야 되겠 너무 둘이 사랑하지 마시오. 내가 그래. 그러면 사람들이 무슨 소리냐. 우리는 사랑의 이름으로 자기 배우자를 구속시키려고 그래요. 사랑은 프리덤이에요. 자유를 주는 거고 그 사람에게 아량을 베푸는 거 사랑인데 사랑의 이름으로 너 그 옷 입지 마. 오늘 이거 입어. 화장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모두가 다 자기 그래가지고 당신 왜 청소했어 안 해서 왜 밥을 그렇게 먹냐 안 하냐 뭐 이래가지고 싸우다가 보면 니도 남자냐 어쩌냐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난리가 치게 된 거예요. 다름을 여자가 나하고 다르니까 우선 결혼했죠. 똑같은 남자는 뭐 또 나하고 똑같이 생겨놓은 거 살면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다른 사람하고 살아야죠. 그게 이제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할 줄 알고 그걸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해. 화의부도 화목 같지 않지만 우리 화목하는 거예요. 나 김원식 교수님하고 무지하게 가까워요. 그러나 생각은 전혀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갖다 지금 우리가 독립운동하는 시대도 아닌데 무슨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저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독립운동을 한다면 무조건 우리는 의열단에 들어가야지. 그런데 독립운동 하는데 우리가 이 철학적으로도 울티메이트 골에는 다 동의하는데 저스트 그 어프로칭에 있어서 의견이 틀릴 뿐이야. 통일도 신혼놈 누가 있어요? 통일을 하는 방법에서 햇볕 정책이냐 뭐 상호 정책이냐 요즘은 무슨 달빛 정책이라고 또 나와가지고 무슨 그리고 또 이제 감성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상담하면요 어떤 사람이 최고의 상담자면요 상담한 사람들은 대개가 답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인정받으려고 상담을 하러 와요. 아 그러십니까? 아 정말 그러네. 나도 눈물 나네. 그렇게 가끔 코러스만 넣어주면 그놈은 나가버려요. 근데 그러지 마. 너 그거 잘못됐다. 너 그렇게 하지 마. 어쩌고 했으면은 진실을 말하지 않아요. 항상 같이 울어요. 심파세티칼 그 언더스탠딩 코하시라고 유명한 정신분석자가 그 말을 해서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울어주면 그놈이 자동적으로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남편 욕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새끼 죽일 놈이네. 그러면 또 지 남편을 지는 욕한데 남이 욕한 거를 또 못 봐요. 그래가지고 뭐 욕을 하고 또 달라들어요. 우리나라 사람 이상해. 그러니까 저스도 그냥 아이고 그러시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유와 공익에 좋아하는 이 시대를 살면서 내가 존경하는 우리
저 박세일 교수님이 우리들이 봤을 때는 이제 정치 철학적으로 커뮤니타리아니즘에 관심이 많은 분이야. 지금도 이제 이 공산주의냐 민주주의자라고 하는 건 넘어가 풀고 전 세계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억셉트한 것은 공인된 객관적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속에서도 공익을 좀 강조할 거냐 개인의 자유를 더 강조할 거냐. 그래서 지금도 칸트와 헤겔이 싸우고 있어요. 칸트의 그 라이트 베이스드 리버럴리즘, 그 인권 중심적 이거 이제 그 소사이어티, 헤겔이 말은 사회를 중심으로 한 그 공동체적 가치에 대한 중요성. 그러니까 그 지난번에 우리 정의란 무엇이냐 샌달이 와서 말한 게 이제 Theory of Justice 존 롤스의 제자거든. 근데 우리들은 그걸 갖다 말장난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다 그게 합당해. 그래서 미국에서는 리버럴리즘 속에서도 공익을 좀 강조하는 사람을 리버럴이라고 그러고 완전히 자유를 더 강조하는 사람을 리버타리안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상한 책도 있어요. 리버럴스 언리버럴리즘이라는 책도 있어요. 그 말은 자유주의자인데 미닝이 좀 틀려. 에갈리타리안적인 요소가 있어. 존 롤스는 에갈리타리안적인. 그런데 우리가 적어도 살면서 주구 동네 폐기물 들어오는데 억셉트 할 건 억셉트 해야지. 나는 안 되면 어디다 갖다 냅둘 거야. 그럼 북한에다 냅둬요. 북한은 사람 아닌가? 말하자면 그렇게 바다에 그런 것을 좀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야 돼.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이상한 걸 하나 만들었어. 이게 레스트 결론이에요. 자아 이상 실현을 위한 내 나름대로 방정식인데 여기다 전부 곱하기를 제가 해놨어요. 이따 그 곱하기를 한 이유는 이제 지금 설명 하나라도 0이면 도로 나싱 돼버리죠. 곱하기에서는 하나라도 0이 되면 나싱이 돼. 우선은 시대 정신을 알아야 돼요. 지금이 2017년이고 21세기에 새로운 문명의 전환점에 우리가 있다.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가 뭐인가? 그런 것들을 알아야지. 지금 우리 조선시대의 가치로 가지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대정신을 이야기하고 여기 하나 빠졌어요. 자신을 분석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갖고 거기에 따른 목표를 설정해야 자기가 합당한 목표가 설정이 돼. 내가 지금 정치적으로 맞지 않는 사람이야. 근데 정치적인 목표를 둬가지고는 모씨처럼 실패한다 이 말씀이야. 무슨 소리인지 알기? 정치적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과학기술을 연구해야 될 사람이 정치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같은 분은 시대 정신을 잘 모르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게 소통의 시대인데 자기는 그냥 박 대통령 그 참 아름다운 말이야. 자기 아버지의 그 시기로 한다는 거 참 훌륭한 생각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그 시대 정신에 맞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만약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었다면 아이고 저는 대통령은 이제 우리 집에서는 그만하고 노블리스 오블리주인가? 나는 그러면 우리 그러니까 나는 그냥 제일로 어려운 일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일용근로자 복지협회 회장을 하고 있는 거는 나 부모 자녀가 나서 일찍 유학 가갖고 나 여기서 민주운동도 안 했어. 그때 80년 그때 나 미국 있었으니까 그러면 와서 내가 좀 봉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장 어렵고 힘든 자의 앞에 서야 되겠다. 나 그렇게 능력이 없어 못하지만 그래도 그런 형식이라도 갖추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인간이? 이 시대에 살면서. 그리고 나는 이 나라에 와서 죽으려고 지금 온 거예요. 여기에 묻혀야지 내가 어떻게 딴 나라 가서 우리 식구 중에 한 명은 여기 와서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삼남매가 회의를 해가지고 제가 가서 죽겠습니다. 그리고 온 거예요. 내가 명색이 국가 유공자 자녀예요. 그러면 이 나라에 와서 내가 죽어야지. 우리 식구들 다 이민 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 시대 정신을 알고 자기 목표를 그 다음에 이제 실현 방법을 구체화하려니까 정치를 할 사람 당을 만들거나 무슨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어야지. 근데 당을 만들어도 정치는 꼭 사람 장사. 예를 들면 정치를 예를 들면 근데 보기 싫은 놈들은 그냥 나가. 이리 나가. 과거에 이런 놈 나가. 그러면 이제 지만 남아. 그러면 지 혼자.
그리고 정치하고 컴퍼니하고 틀려요. 컴퍼니는 이익을 매출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을 쓰고 매출 못 올리고 그 사업의 그 기조에 틀린 사람이면 쫓아내볼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공산당 운동을 해도 진영을 살릴 수 있어도 어떻게 출국 명령을 내릴 수 어디로 보내볼 수도 없잖아. 그리고 자기 진정한 리더십은 적에게도 존경받은 사람이 돼야 돼요. 예를 들면은 그리고 또 외연을 확장을 하면 자기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점점 그 사람을 동의시키도록 해야지. 지 말에 동의하는 사람만 모이면 지 혼자만 남지. 그래갖고 무슨 놈은 정치를 하겠습니까? 네트워크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관리 및 인간관계, 네트워크하고 인간관계는 좀 틀리기 때문에 이제 지가 이제 총리를 하고 정치를 하려면 위장 전입 같은 거 미리 안 해야지. 우리같이 아무것도 안 할 놈도 그런 짓 안 하는데 나는 미국을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어떤 놈이 옛날에 이거 형님 갔다 온 게 골프채는 하나 사주세요. 이런 싸가지면 내 짐도 갖고 다니기 싫어서 내가 가방만 갖고 다니다. 그리고 나 그런 거 하기 싫어요.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무슨 놈은 악법이라도 난 그렇게까지 인생 살고 싶지 않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런데 뭐 가진 수단 방법을 가지고 탈북하고 뭐를 하고 그래가지고 뭐 애기들 교육 대개 보면 주부 부모들이 공부 모든 것들이 애새끼들을 잡치더구만. 주부 부모들이 공부 잘하면 애기들 놀으라 그래도 다 잘하게 돼 있어. 이게 DNA의 문제예요. 그것은 내가 아줌마들 강연할 때 보기 싫어서 내가 그렇게 말해버려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으면 아니요. 그래놓고 뭐 애기들은 공부 잘하라 그래 놀으라고 내가 주세요 내가 그러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돼. 그리고 제일 추접한 게 그 돈이라든지 요즘 성폭력 그런데 그 인발부가 대품은 사람이 자기 혼자서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챙기스러워서 살 수가 없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 조심해야죠. 선거 때도 뭐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아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정치 못 하겠더라고. 지사에서 못 하겠. 그리고 나는 정치 좀 하려고 그랬어 옛날에. 근데 뭐가 제일 싫었냐면요. 간 데마다 참여해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 몇 번 저러고 나니까 내가 미쳤냐. 나 그런 거 싫은 사람이에요. 내가 어디 가서 저를 꾹꾹꾹 보고 댕기기 싫어요. 그리고 선거 때 보면 어떤 놈이 표가 몇 개 있다고 해서 공간 치지마 자식아 내가 그러고 그러니 표가 나오겠습니까? 난 막 훈계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안 맞는 사람이야. 그리고 세상에는 또 이게 옛날 시계 분해 소지 할 때 고성능 휘발유로 분해 소지하면 시계가 안 갑니다. 약간의 먼지가 일위생이라고 하는데 인간 자체가 비완전체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현실 속에서는 그런 게 있다고. 그래서 이제 열정을 가져야지.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라스트의 타이밍이라고 한 소리 쓴 건요. 나는 지금 제가 68세입니다. 1950년생인데 너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컨셉 하나만 말하라 그러면 타이밍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중용에는 시중이야. 적절할 중 그때 가운데 중자는 적절할 중자로 해석한 게 좋습니다. 1부터 10까지의 중간 5가 아니에요. 중용의 중자는 적절할 중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중도 사상 그러면 자꾸 1부터 10까지의 가운데인 줄 아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이 시대는 분배에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사실 그러다 뭐 그런 쪽이 이제 그러니까 타이밍이잖아요. 저건 어떻게 보면 운명 같은 것으로도 수상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잘하고가 맞아떨어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 저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시대 정신을 못했고 자기 관리 및 인간관계에서 0점을 맞았기 때문에 도로 0점이 됐던 거지. 최순실이 딱 보면 몰라. 그것도 자기 책. 내가 지금 여기에 그거 하나 빼놓고 아까 그거 다 내 조교과 만들었지만 내가 책임져야지. 내가 여기서 말 때 아이고 그 애기들 시켰는데 그놈들이 잘못했네. 그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아이고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죠. 그것이 바로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이지 무슨 돈 달라고 그러면 나 모르겠는데 그거부터가 그러니까 저기 뭡니까 세월호 그 중대본에 왔어. 뭐 좋아요. 아팠을 수도 있지 사람이.
그리고 뭐 대통령이 가서 수영어 갖고 사람을 건진 겁니까? 못 건지지. 그러면 왔으면 그날 저녁에 거기서 모여가지고 대책을 해야 될 건데 다시 청와대 관저로 가가지고 혼자 밥 먹고 가만히 있어 버렸던 것이 문제라 이런 얘기 말이자면.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칭찬받은 게 박 대통령 반대로만 놓으니까 그냥 박수가 쏟아지는 거지. 그리고 또 모 씨 같은 경우는 시대 정신도 잘 알았어. 근데 자아에 대한 분석이 부족해가지고 자기가 갈 길이 아닌 곳을 와갖고 목표 설정을 하니까 자기 관리 및 인간관계가 그 목표에 합당치 않게 된 거예요. 혼자만 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이런 것도 말하자면 자기가 이제 지금 알아갖고 할 거 목표를 세우고 그 네트워크가 있어요. 보험 세일을 하려고 해도 혼자 세일을 하면 안 돼. 삼성 보험이든지 어디 컴퍼니를 들어가갖고 세일을 해야지. 혼자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그게 다 시스템이. 그래가지고 이제 인간관계를 말하고 해가지고 그 사람 보험 들고 만들어주고 싶어야지. 그거 보기만 봐도 제일 치사한 게 너 오지 말고 이제 차비나 주면서 이놈 갖고 오지 마라.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 자기 관리가 잘못된 거야. 열정과 또 그 적재적소에. 이번에 중도가 정권을 잡을 수 있는 중요한 그지 서로의 찬스. 박찬정도 실패하고 문 누구도 실패하고 잘 이루어졌는데 갔다가 타이밍은 좋았는데 이런 게 이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 이런 자기 분석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잘 생각하고 시대 정신을 잘 알아서 그 소가 미치니까 소매는 말뚝까지 미치단 말이 있어. 미니스커트 다 좋은데 지 다리 생긴 걸 보고 미니스커트를 입어야 되고 다 그 자기에 맞은 뭐 나는 지금 이제 20년 전 옷을 입어요. 왜냐? 나는 머리통이 크고 배가 나오고 뚱뚱한 놈이 지금 쫄바지를 입으면은 뭐 말이 되겠습니까? 안 어울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먹으면 자기 나름대로 온 패션이 있어야 돼. 유행이 살짝 한 옷을 입어야 점잖게 보이는 거예요. 나 생각은 그래. 너는 어쩔 줄 몰라.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알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이 사회에 자기 자신을 성취하면서 그 자기 자신의 성취가 인류 사회의 공헌과도 연결이 돼야 돼요.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 스트레스를 풀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 인류 사회에 크게 말하면 자기 지역계는 자기 지역 사회에도 공이 되도록 한 게 좋아요. 나도 지금 오늘 내가 말하기를 좋아한다. 그럼 오늘 스트레스 무지하게 풀었어요. 그러나 나의 스트레스가 젊은이들에게 눈꼽만치라도 도움이 되도록 풀어야지. 그게 좋은 건데 말하자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 분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이걸로 마치고 다음 이야기는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저기 긴 시간.